안녕하세요. 흘림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생의 인연과 이번 생의 과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4번까지 10초 동안 고르시면 됩니다. 다 고르셨으면 1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1번분 전생 그리고 상대방의 전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왼쪽은 1번 그리고 상대방은 2번이에요. 이거 되게 재밌게 나왔는데 우리 1번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제자 그리고 상대방은 스승 사제지간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2번 분 상대방이 조금 더 엄격하고 딱딱하고 좀 무서운 선생님 같은 느낌. 그리고 1번님은 조금 아직은 좀 철이 없고 많이 배워야 될 아직 어린 제자 스승과 제자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두 분의 관계는 사제지간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사제관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걸로 보자. 뭘로 볼까? 관계. 자, 사제지간의 관계 흐름, 전생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오, 1번님하고 상대방 이 사제 관계는 아주 시작부터 생을 다할 때까지 어느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진짜 좋았던 관계 같아요. 어떻게 좋았냐? 꽃이 떴거든요. 예, 아주 어릴 때 모습부터 우리 1번님이 제자인데 이제 상대방인 스승님이 아주 잘 이끌어줬다. 해가 해바라기 폈잖아요. 예, 정말 애정을 갖고 기술이든 어떤 학문이든 어떤 무엇이든 예술이든 정말 진짜 마음을 다해서 아끼신 것 같아요. 뭐 보면 여기도 이제 1번이 뒤에가 이제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가르치고 있잖아요. 물론 이 카드가 가진 올레트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이미지로 보면은 이분도 이제 굉장히 운명의 여신이라고 아주 엄격하긴 하신 분이긴 한데 그래도 1번 분께서
워낙에 잘 배우셨나 봐요. 네, 이렇게 좀 엄격하고 무서운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아주 밝고 이제 희망적으로 아주 구김살 없이 잘 자란 것을 보니까 아주 성격이 좋았거나 아주 잘 배웠거나 아주 좋은 관계, 초반에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고요. 그렇게 관계를 좋게 시작을 했고 이제 중반에 왔을 때는 지혜, 위스덤. 네, 아무래도 이 스승님하고 우리 1번님, 1번분과 상대분이 아주 오랫동안 거의 평생에 걸쳐서 큰 영향을 받은 관계 같아요. 네, 이제 관계를 맺었을 때 초반기에는 아주 밝고 희망차고 아주 좋은 관계로 맺고 시작을 했는데 중반기에 왔을 때는 이제 이 지혜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많은 지혜, 지식, 기술들을 전수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1번 분께서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배워서 진짜 깨달음 그리고 아니면 어떤 마스터, 대가, 장인의급으로까지 성장하셨을 것 같아요. 학문이든 학자의 길을 걸었든 아니면은 기술자의 길을 걸었든 근데 좀 보면은 뭐 무속이나 아니면 종교인, 성직자 이런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부처 카드가 나왔고요. 여기도 운명의 여신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교인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분의 관계에 말년에 봤을 때도 셀러브리티 카드가 떴거든요. 아주 명예로워요. 우리 1번 분께서 상대방님이신 스승님, 전생의 스승님인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배워서 정말 잘 배워서 그 분야에서 이름을 크게 날리신 것 같아요. 아주 명예롭게 어, 삶을 보내고 이제 아주 좋게 헤어지신 것 같거든요. 네. 1번 분은 상대방 분하고 전생에서 굉장히 서로 좋은 인연이었다. 근데 1번 분께서 많이 신세를 진 느낌이에요. 상대방에게. 네. 그러면은 남은 감정 그리고 이번 생에 다시 만난 이유. 자, 너무 감사할 것만 같은데 원한 같은 건 절대 안 보일 것 같고요. 진짜 은사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막 갚고 보답하려고 만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카드로 이 1번님과 상대방님의 남은 감정 그리고 이번 생에 다시 만난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동적이다. 이번 생에 우리 1번 분과 상대방께서 다시 만난 이유 봤는데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의 칼이 나오고 이 어린 왕자가 눈을 가리고 있죠. 여기 여부가 유래해 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존경하는 스승님을 보내고 나서 우리 1번님께서 너무 슬프고 상심이 컸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상실감, 슬픔, 그리고 보고 싶고 하늘의 별이 된 스승님을 너무 그리워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되었고 이때부터 좀 우리 1번님께서 좀 마음이 아픈 상태로
남지 않았나. 그래서 텐 오브 펜타클, 다시 이렇게 가족처럼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림입니다. 어, 다시 만나고 싶다. 상실의 아픔, 재회하고 싶다. 네, 우리 1번님은 상대방님과 전생에서 이별이 너무 아쉬웠고 그립고 그렇게 사무치도록 마음에 상처가 됐나봐요. 네, 다시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번 생에 정말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번 생에서의 이 1번님과 상대방님의 카르마라고 하죠. 업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조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생에서의 1번님과 1번님의 상대방의 숙제, 카르마. 자, 이번 생에서 1번님과 상대방님의 숙제이자 업장 해소하는 방법, 조언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두 분이 현재 어떤 인연이든 간에 언젠가 다시 한번 이별을 할 거잖아요. 그럴 때 너무 가슴 아프고 좌절하게 되고 상실의 고통 때문에 이렇게 방어적이 된다거나 마음의 문을 닫는다거나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과 열정, 삶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 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배우는 게 숙제라고 합니다. 어차피 모든 인연은 만나면 헤어지기 때문에 전생에서의 상실의 아픔, 이번 생에서는 똑같이 되풀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 아무래도 전생에서는 어, 존경하는 스승님을 잃고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을까, 상처로 인해서. 이번 생에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미래를 보시면서 어떤 예술 활동을 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만약에 이미 생각하셨던 분께서 먼저 떠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면은 우선 위로의 마음을 드리고 싶은데, 좀 제 카드 상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은 이미 이별을 하셨다면은 그 이별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으면서 세상과 단절되지 마시고요. 밖으로 나오셔서 자신의 응어리진 마음을 다른 것으로 표출할 수 있는 예술 활동이라든지 창작 활동이라든지, 꼭 예술이 아니더라도 어떤 재밌는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만들어 보시고, 마음속에 갇혀있던 응어리를 계속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 같아요. 마음의 문을 닫고 방어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끄잡아내서 계속 마음의 습기가 다 마를 때까지 계속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렇게 에너지를 방출하시는 것이 이번 생에서의 업장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까지 1번님 타로 리딩이었고요. 리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번님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님과 2번님의 상대방님의 전생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2번님 같은 경우에는 두 카드가 다 전생의 부부거든요. 네. 2번님하고 2번님의 상대방 두 분 다, 그러니까 부부니까 같이, 예, 그렇죠. 전생에 2번님과 상대방님은 부부의 연으로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보면은 관계 흐름에 앞서서 제가 대충 예측을 해보면은 너무나도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현실인 거죠. 꿈으로만 살 수가 없는 결혼 생활, 이제 현실을 맞이하면서 좀 되게 따분해지고 서로에게 애정 같은 것들 좀 애정 같은 것들도 좀 식고, 좀 무미건조해진 삶을 살았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전생에서 2번님과 상대방님의 관계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님과 2번님 상대방님의 전생의 관계 흐름. 자, 우리 2번님과 2번님의 상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너무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결혼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되게 무미건조해지고 좀 따분하고 그런 삶을 사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카드를 보니까 이거 좀 뒤집어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다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도 재미는 없었지만 아주 안정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예, 이게 아마 전생이다 보니까 뭐 전쟁이 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두 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사고가 났거나 병이 났거나,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단조롭지만 그래도 평화로웠던 일상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면서 서로 이별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죠. 그리워요. 서로 보고 싶어요. 이때는 그냥 너무 일상이 단조롭고 무미건조하기도 하고 이제 신혼 때처럼 달콤하고 그랬던 것이 다 사라져가지고 이게 뭐야 싶었더니 갑자기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인해서 그게 행복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떨어지게 되면서 서로 이제 하늘을 보면서 메아리로 막 소리 부르는 거죠. 뭐 2번아 하면은 2번 상대님도 2번 상대방에게 막 서로 여보 이렇게 떨어져서 그리워하는. 그리고 또 세 번째 카드도 또 그리움의 카드예요. 예, 별을 보고 하늘 보고 그리워하고 있는 카드예요. 스타 카드, 그리움의 카드. 또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카드고, 그거는 진짜 하루아침에 막 완전 다 뒤집어진 그런 충격적인 사건. 아이고, 이렇게 그 차라리 지루한 것도 행복이었구나 하면서 깨닫는 이런 사건 사고가 생겨서 헤어지게 되어서 단절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번 생에 두 분이 다시 만난 이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생에 다시 만난 이유. 잠깐 어떤 카드를 했더라 내가 아까.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헷갈리네요. 어느 카드를 썼는지. 매번 때. 이걸 여기 있구나. 어, 상관없어요. 아무 카드나 해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은 이번 생에 두 분이 다시 만나게 된 이유, 그리고 동시에 과제도 되겠죠? 보겠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 이번 생에 2번님과 상대분이 다시 만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 왜 다시 만났을까? 왜 다시 만났을까요? 아이고.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2번님이 남자든 혹은 2번님의 상대방이 남자든 간에 전생에서 두 분이 헤어졌잖아요. 근데 남자분이 굉장히 더 그리워하고 굉장히 힘들어 했대요. 이 뭐야 관계, 그러니까 이별, 헤어짐, 서로 만나는 게 다리가 끊어졌잖아요. 못 만나는 거잖아요. 이런 헤어짐, 이별에 대해서 남자분이 너무 힘들어했고 너무 그리워해서 이게 한이 맺혔나 봐요. 그래서 이 남자분 쪽에 소망과 염원 때문에 다시 이번 생에 만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생에서 만났는데 업장을 해소해야 되겠죠? 카르마를 해소할 수 있는 조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생에 2번님과 상대방님의 숙제. 자, 요거. 음, 이게 왜 나왔는지 알겠어요. 이거 일단 여기 놓고 보면은 여자분님도 이번 상대방 2번님이든 2번님이 여자든 아니요 2번님의 상대방 여자님이든 여자분도 이렇게 마음이 있고요. 남자분들 이렇게 우직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충성스럽게. 전생에서도 남자분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근데 두 분 다 서로 이렇게 되게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어, 행동하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행동하라는 카드. 약간 카드도 보면은 여자분도 그렇게 앉아만 있고요. 남자분도 마음은 되게 큰데 딱 서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뭔가 뛰어가거나 날아가거나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직하니 그냥 기다리기만 해요. 좀 답답해. 그런데 이 카드가 있어요. 이건 되게 완전 불나죠. 집이 불이 나가지고 망한 카드인데 어쩌면은 실패가 무서워가지고 두 분이 서로 좋아하는데 마음만 너무 좋아하고 행동이 부족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번 님들 중에서는 케이스에서는 왜냐면은 좀 망할까봐 잘못될까봐 혹은 내가 믿었다가 뭐 배신을 당할까봐 이런 식의 걱정, 우려, 잘못될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두려움이 좀 있지 않으신가. 그래서 좋은 카드는 이 카드입니다. 행동해라. 행동해라. 용기를 내서 행동하라. 이것이 이번 생에서 2번님들과 2번님의 상대방님의 숙제. 아마 전생에서도 물론 떨어져가지고 너무 그리워했는데 조금 더 용기를 냈으면은 만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아무래도 그때는 뭐 기술도 떨어지고 핸드폰도 없고 뭐 비행기도 없고 KTX도 없으니까 못 만났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래도 시대가 좋았으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걱정과 우려 때문에 행동을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용기 내서 행동을 하시는 것이 까르마 해소를 위한 길이 아닐까 싶어요. 네, 2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하겠습니다. 3번님들의 전생과 3번님들의 상대방님의 전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번님하고 상대방님의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근데 좀 조심스러워요. 네, 일단 3번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재미삼아 보세요. 저 여기 보면 마녀가 나오잖아요. 마녀가 나오고요. 상대방님은 이렇게 아래서 깨어났어요.
소년이 이 조그맸던 애기가 이렇게 큰 것 같거든요. 이거 보면 3번님들한테 많이 혼날 것 같은데 3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관계는 좀 부모와 자식 같아요. 부모와 자식. 마녀라고 말하진 않겠고요. 그런데 좀 3번님께서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은 딱딱하고 좀 시니컬한 엄마 혹은 시니컬한 아빠 이렇게 보이고요. 상대방님은 좀 말 잘 듣고 유순하고 허약하고 병양미가 있는 자식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 자식이 상대방님이 알에서 깨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물론 입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제 타로가 가끔 이렇게 서로 포지션이 바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부모였을 수도 있고요. 3번님께서 자식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카드 나온 대로 할게요. 자, 3번님은 좀 약간 시니컬한 부모님 같고 상대방은 말 잘 듣는 자식이었다가 나중에는 독립한 정서적으로 자립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을 주창한 그런 자식이 아닐까. 부모와 자식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시니컬한 부모라고 했지만 이게 꼭 진짜 못된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카드의 관계의 본질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거거든요. 부모가 권위적일 수가 있죠. 전생이니까 옛날이니까 더 조선시대로 치면 유교 사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은 하늘이고 자식은 좀 복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였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님을 제가 마녀라고 비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좀 센 부모와 허약한 자식의 관계였는데 나중에 이 자식이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자기 길을 가는 그런 느낌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 그러면은 관계 흐름, 전생에서의 관계 흐름을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걸로 봐야 되겠다. 자, 3번님과 상대방님의 전생에서의 관계 보겠습니다. 다 나와버렸네. 음, 좀 신기한 게 이 보면은 사실 3번님에서 나온 카드가 마녀가 아이에게 뭔가 의식을 해강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뭐 저주를 거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따라서는 현대적으로 말하자면은 좀 약간 아이에게 주술을 건다, 가스라이팅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거지 실제로 3번님이 아주 못되고 나쁜 부모였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은 사실 현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크고 작게 다양한 형태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부적 카드거든요. 네, 마녀와 부적이 같이 나왔다는 게 좀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라이트 빛 이것은 지혜 통찰의 카드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올라간다 상승의 카드. 그리고 이것은 부정한 기운을 제거해주는 부적 카드인데 자, 이 관계는 부모 자식이 만나서 좀 많이 싸웠던 관계 같아요. 이렇게 5개의 카드를 같이 봤을 때 3번님하고 3번님의 상대방님이 부모와 자식 관계였는데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카드 있는 그림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이것을 좀 더 본질적으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마녀가 나왔다고 아주 못된 부모다, 뭐 자식을 아동학대하는 부모다, 이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엄청 싸우는 거 많잖아요. 엄마랑 딸도 엄청나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것처럼 3번님하고 상대방님은 많이 싸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같고요. 그런데도 다행인 것은 이렇게 부정한 기운을 씻어주는 부적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결국에는 이 싸움 본질, 이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통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아주 상승을 한다. 관계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아주 보통 부모도 아니고 보통 자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기가 너무 세요. 부모하고 자식이 너무 기가 세가지고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렇게 부적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게 나쁜 사건으로 막 안 좋게 일이 나지 않았고, 이렇게 오히려 지혜롭게 성숙하면서 이 관계의 본질, 이 난 어떻게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자식은 난 어떻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두 분의 관계는 아주 좋아졌다. 많이 싸웠지만 서로 깨닫고 아주 좋아졌다. 관계가 돈독해졌다. 부모와 자식이 정말 사랑하면서 아끼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 베프가 됐다. 이렇게 보여요. 엄청나게 싸웠던 부모 자식이 하도 치고 받고 싸우고 막 하니까, 뭐 치고 받으면 안 되죠. 어쨌든 엄청나게 싸우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거죠. 도 같았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화해를 하고 부모 자식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로서 아주 좋게 마무리를 맺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생에 다시 만난 이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 이 카드입니다. 네. 이번 생에 다시 만난 이유. 3번님, 상대방님이 이번 생에 다시 만난 이유. 물론 꼭 부모로 또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친구나 형제, 연인, 부부, 부모 자식으로 진짜 만났을 수도 있고, 사제로 만났을 수도 있고, 직장 동료로 만났을 수도 있고, 모임 회원으로 만났을 수도 있고, 사장님하고 직원으로 만났을 수도 있고. 자, 이번 생에 다시 만난 이유. 이번 생에 3번님하고 상대방이 다시 만난 이유. 다시 자, 세다 세다. 자, 이번 생에서 3번님하고 상대방님 두 분 다 성격이 세신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떤 관계시든 간에 만만치 않으시네요. 한 분은, 여자분은 고위 여사제 나왔고요. 그냥 여사제가 아니라 고위 여사제예요. 남자분은 황제 카드가 나왔네요. 어우, 세다. 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들 탑이죠. 그러니까 싸우면은 안 질 것 같아요. 서로 안 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템퍼런스. 이거는 절제를 좀 해야죠. 자제를 해야 되고. 네. 자, 다시 만난 이유는 물론 전생에서 분명히 많이 싸우면서 아주 좋아졌는데, 이번 생에 아직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100% 이제 다 까르마를
청산하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하고 조금 남은 거를 마저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만났는데 전생의 기억은 없다 보니까 다시 원래 성격대로 어, 열심히 파이팅을 하지 않으셨나. 네, 그래서 두 분 다 너무 세가지고 두 분 다 서로 템퍼런스, 좀 절제하는 방법을 다시 마음 공부를 하시면서 수행을 하시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서로 존중하는 방법을, 그리고 자신이 불만족이나 화가 났을 때 컨트롤하면서 스스로 다스리지 않은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전생에서 조금 남아있는 까르마, 업장을 100% 해소할 수 있을 때까지 마음을 닫고 다스리고 정제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번 생에서 두 분이 업을 닦을 수 있는 아주 핵심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번 여기까지 리딩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아직 아니구나. 남은 감정 다시 만난 이유였구나. 죄송해요. 하나 더 오픈을 안 했네. 그럼 마저 할게요. 제가 아직 이렇게 촬영하는 게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아까 고위여사제하고 황제하고 그리고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나온 거는 다시 만난 이유, 아직 수행이 부족해서 아직 까르마가 남아서 절제하는 방법, 자제하는 방법,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서로 존중하면서 나누는 그런 마음 공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다시 만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 생에 카르마를 청소할 수 있는 솔루션, 어드바이스 3장을 더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3번님 다시 놓고, 3번님, 3번님과 상대방님의 이번 생에서의 까르마 청소 방법, 솔루션, 조언. 지금 아까 다시 만난 이유에서도 보시면은 서로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좀 배워야 된다, 그런 태도, 그런 능력, 자제하고 절제하는 능력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 생에서의 까르마 업장 해소를 위한 조언에서도 보면은 두 분이 좀 세다 그랬잖아요. 남자분도 여자분도 성격이 세는데 한번 싸우면은 이렇게 막 벼락이 칠 정도로 싸울 것 같아요. 되게 건물 부셔지잖아요. 벼락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다 파탄나잖아요. 두 분 다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서로의 보금자리를 폭파시킬 정도로 뭔가 던지고 날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무섭게 싸울 것 같아요. 아무튼 예, 그리고 두 분 다 확실히 고집이 엄청 세질 것 같아요. 화해할 때도 내가 먼저 미안해 하면서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세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서로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겠죠. 네, 힘을 좀 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라. 관계에도 좀 힘을 좀 빼고, 아까 그 절제하는 마인드 배우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이어지는 카드예요. 예. 안 그러면은 음, 서로 너무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좀 빼고 좀 휴지기를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관계에서 약간 좀 만약에 싸운다면은 이렇게 막 벼락치게 싸우지 마시고 자리를 좀 피해서 휴지기를 좀 가시고 휴지기를 좀 가지시고 이런 식으로 좀 싸울 때 좀 현명하게 싸우시고 그리고 절제하는 방법 싸울 때도 막 욱할 때도 그 욱한 것을 그대로 막 표현하지 마시고 좀 캄다운 캄다운 이게 캄다운 포 오브 소드 네 캄다운이에요 캄다운 절제도 그렇고 포 오브 소드도 진정 캄다운 이렇게 침착하고 차분해지고 가라앉히는 그런 싸움의 기술을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상대방을 상처내는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이 싸움을 파괴적으로 나가지 않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지 않고 잘 마무리 짓고 매듭 짓고 정리하고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싸움의 기술이죠. 어떻게 보면 마음 공부죠 이것도. 네. 이런 기술을 좀 배우시면은 이번 생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는 더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카르마를 다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직 익숙지 않아서 카드를 도중에 접었는데 죄송하고요. 네, 3번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님 리딩을 하도록 할게요. 자, 4번님과 상대방님의 전생의 모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님 그리고 4번님의 상대방의 전생의 모습. 자, 이 카드는 입장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설명이 상대방과 4번님이 서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4번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수완이 좋으신 분 같고요. 그리고 상대방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욕심도 많으시고 좀 호전적일 수도 있고 약간의 공격성 이거는 꼭 사람을 때리고 욕한다는 게보다는 어떤 성취에 대한 강한 집착 그리고 집중력이 좋으신 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꼭 얻으실 것 같은 약간 또 성격이 좀 욱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반면에 4번님 같은 경우는 좀 더 유연한데 좀 영악하기도 할 수도 있고요. 예. 이 카드가 좀 피리 부는 사나이가 원래 그 동화에서 나온 그런 카드인데 그림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관계의 본질을 보자면은 이 4번님하고 4번님의 상대방 같은 경우는 관계가 무슨 뭐 부모다, 부부다, 사제다 뭐 이렇게 특정 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많이 개방돼 있고 열려 있는 관계 같아요. 자, 어쨌든 4번님의 전생의 모습은 굉장히 수완이 좋고 유연하고 약간의 그런 사람들에게 움직일 수 있는 웅변을 잘한다거나 말을 너무 잘하시는 분, 영업 같은 거 정말 잘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휘어잡을 수 있는 대중의 심리를 잘 읽고 대중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4번 분들의 모습과 4번님의 상대방님은 굉장히 성취지향적일 수도 있고 약간 공격적일 수도 있고 욱할 수도 있지만 집중력이 워낙 좋고 아주 불같고 뜨겁고 그런
소유욕도 강하신 그런 느낌의 상대방님의 성격이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분의 관계는 좀 열려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좀 봐야 되겠죠? 어떤 관계일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님, 4번님의 상대방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떤 관계였을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아이고, 아이고. 우리 4번님하고 4번님의 상대방님은 부부였을 수도 있고요. 가장 높은 확률로 부부였을 확률이 있고요. 꼭 부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부부가 가장 높은 확률일 수도 있고, 부부가 아니면 그냥 연인일 수도 있고요. 예. 근데 4번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님이든 4번님이 남자든 상대방님이 남자든 간에 남자분께서 이렇게 먼저 병으로 누워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분 여자분께서 이렇게 상복을 입고 슬픔을 애도하지 않았을까. 근데 꼭 두 분이 꼭 연인이라고는 그러니까 연인이나 커플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 꼭 커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동료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 파트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치적인 파트너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높은 확률로 부부 혹은 부부가 아니더라도 연인이나 동료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남은 분이 슬퍼하시는 모습이 전생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 두 분의 4번님과 상대방님이 전생에서 어떤 관계의 흐름을 가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4번님과 4번님의 상대방. 사실 제가 두 분이 꼭 부부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카드는 이분이 성직자거든요, 남자분이. 여기는 또 대표적인 좀 남편을 먼저 보낸 여자분, 이제 남편을 잃은 여자의 모습 카드인데 여기 이제 악마 카드가 떴어요. 악마 카드. 그래가지고 성직자인데 배우자를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역사에 따라서 근데 이 악마 카드가 떴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은 어쩌면은 이 카드도 좀 그래요. 이 카드도 조금 대중들을 굉장히 잘 이끄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 조금 악용하면은 사기꾼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악마 카드가 좀 나와가지고 4번님하고 4번님의 상대방님은 좀 비밀스러운 관계가 아니었을까. 공식적인 부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정부 뭐 이런 느낌, 첫 정부 뭐 이런 느낌. 예, 비밀스러운 연인 관계, 남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약간 이렇게 숨겨야 되는
비밀스러운 연인 관계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여기 또 보금자리 떴죠. 그리고 물론 이 카드는 좀 평화롭기도 하고요. 기쁨 카드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4번님하고 상대방님은 이렇게 꼭 가져야 되는 사람과 아주 수완 좋게 아주 유연하게 임기응변이 뛰어나신 분이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보금자리를 꾸리고 기쁨과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것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힘든 좀 지탄받을 수 있는 불륜의 관계이거나 혹은 오픈해서 안 되는 비밀스러운 관계에 있을 수가 있다. 4번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부부일 수도 있겠지만 음지의 부부 같은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어쨌든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남은 분은 매우 슬퍼했다. 이런 느낌의 선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4번님과 요게 그냥 재미를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현재 영향을 주는 감정을 캐치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 생에 다시 만난 이유 한번 볼게요. 다시 만난 이유. 이번 생에 다시 만난 이유. 4번님하고 상대방님이 이번 생에 다시 만난 이유. 왜 다시 만났을까요? 뭐 때문에 다시 만났을까? 훅 날라갔네 많이. 4번님하고 상대방 일단 윤회를 의미하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떴어요. 아무래도 전생에서 숙제가 안 됐다 이런 느낌이에요. 카르마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하지 못하고 두 분 다 생을 마쳤기 때문에 이번 생에 숙제가 떠밀려 온 느낌이거든요. 되풀이 되는 거죠. 해소되지 않은 것이 다시 돌아온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 생에 다시 만난 이유 카드를 보니까 7개의 펜타클, 2개의 펜타클, 3개의 컵. 이 느낌은 또 이제 보면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 많거든요. 여기서 또 현실적인 고민이 많아요. 뭔가 양자택일적인 느낌. 그리고 이 3개의 컵인데 요것도 좀 약간 삼각관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4번님 같은 경우에는 좀 삼각관계와 관련 있지 않을까 하는 높은 확률로 삼각관계일 확률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생에서의 업장 해소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이번 생에 제대로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계신 분 같아요. 업보의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업장 해소를 할 수 있을까? 까르마를 청소할 수 있을까? 솔루션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4번님과 4번님의 상대방 카르마 해소 방법 초원 업장 해소. 자, 우리 4번님들과 4번님의 상대방의 관계에서 까르마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자, 10개의 컵, 그리고 황제, 그리고 칼을 든 시종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앞에 사람들이 많죠. 네. 그리고 떡하니 앉아가지고 체면을 갖고 있지만 사실 보면은 눈이 막 딴 데로 굴러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 앞에서 좀 뭔가 체면을 차리고 있고 안 그런 척하고 있는데 눈은 계속 딴 데로 돌아가기 때문에 남들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카드는 내가 가야 되는 방향과 반대로 고개가 돌아가는 카드예요, 사실. 네, 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고개는 자꾸 뒤로 가는 미련도 있는 카드. 그리고 여기는 또 가족의 카드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좀 금지된 사랑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4번님들. 네, 4번님들 같은 경우는 어느 한 분이나 혹은 두 분 다 이미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연인이 있거나 약혼을 했거나 결혼했거나 아니면은 사귀는 사람이 있거나 하는데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을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이 반대로 가고 있다, 그리로 가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긴 하네요. 자, 여기서 추가 카드 좀 볼게요. 아이고. 6개 나왔나? 일단 마음이 아파요. 미련. 이것도 좀 미련 카드인데 얘도 미련 카드가 나왔고 마음이 아파요. 또 삼각관계를 의미하는 카드가 또 나오긴 하네요. 네. 내가 사회 관습대로 하려고 하면은 미련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 보면 마음이 아프고 미련이 계속 생겨가지고 뒤돌아보게 되고. 자, 이렇게 열심히 참으려고 하죠. 마음은 딴 데 가고 있어도 내가 어떻게든 그래도 행동 거지를 잘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자, 카드가 여기까지 나오나? 이렇게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보이거든요.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미련이 나지만 정리하려는 마음, 제대로 가려고 하는 마음, 본능에만 휘둘려서 내가 갖고 있는 책임을 무시하지 않고 그래도 내 도리를 본분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마음이 아파도 미련이 가도 아닌 것은 아니다.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 하면서 스스로를 마음을 좀 다잡고 인내하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생에서는. 그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음, 정리가 되실 것 같긴 해요. 이 카드가 좀 약간 사기치는 카드가 좀 있긴 있어요. 예, 뒤에 원숭이 있잖아요. 약간 마술쇼처럼, 페이크처럼 약간 보이기는, 오, 하는데 약간 트릭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이미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넘어서는 안 돼. 선을 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시면은, 자, 카르마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이 본분을 지키는 그 길에서 이렇게 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성과 성취를 낸다는 거거든요. 내가 본분으로서 내 본분을 지킴으로써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그때 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내 본능만 따라가지 않고 내 본분을 다한 것이 이렇게 보상이 오는구나 하면서, 어, 그렇게 안 하게 돼 정말 다행이다. 후회할 뻔했다 하면서 음, 승리자가 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좀 당당할 수 있고요. 이때는 좀 눈치를 많이 바늘, 이제 되게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불편한 의자에 앉은 느낌. 근데 이때는 사람들 앞에 있어도 뭐가 내가 좀 약간 이렇게 약간 양념 쳐가지고 MSG 쳐가지고 더 당당할 수 있는. 예, 지금은 좀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미련이 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분에 내 본분을 지키고 본능대로만 가지 않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시다 보면은 당당할 수 있고요. 분명히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어, 틀린 길을 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후회할 뻔했다 하면서 내가 참기를 잘했어 하는 보상을 꼭 받을 거예요. 네, 이렇게 마법사 카드 나오고 6개 완드에 이렇게 에이스 펜타클까지면은 음, 올바른 길은 것에 대한 보상이 꼭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번 생에서의 까르마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4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2, 3, 4번 리딩 전부 다 했는데요. 마무리로 1, 2, 3, 4번님들 모두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전생으로부터 숙제를 더 잘 해나갈 수 있게, 업장에서를 더 잘 해낼 수 있는 조언 카드, 공통적인 카드 3장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1, 2, 3, 4번 모두에게, 모든 1, 2, 3, 4번님들에게 업장 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5개 카르마. 5개가 나왔는데 하나 더 있다. 교환 카드도 있네. 총 카드까지 이렇게 하나 더 있네. 6개가 나왔네요. 3개만 보려고 그랬는데. 자, 운명수로 밖에 나왔네요. 그리고 황제 카드, 교환 카드. 자, 카르마를 해소하려면은 이것이 어, 여기서 이제 전생이라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어떤 신에 계시잖아요. 신이 내려준 숙제이기 때문에 이 카르마는 이렇게 앉아서
적극적이거나 눈치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지켜만 볼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숙제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본인의 삶이 좀 상승 기운을 탈 것이다.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내 숙제를 다 한다, 좀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은 인생이 이렇게 편다. 결과는 요거예요. 결과 상승 곡선을 탄다. 내가 취약했던 부분, 내가 갖고 있던 마음이 약했던 부분, 혹은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이렇게 좋아지는 카드. 상승 기운을 탄다. 이렇게 1, 2, 3, 4분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온 조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이라 가지고 좀 실수도 하고 말도 잘, 제가 말주변이 좀 없기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이렇게 1시간 넘게 지나가 버렸네요. 네, 다음에는 좀 더 완성도 높은 콘텐츠와 진행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힐링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